교육기관 종사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결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는 그림은 결핵 예방 포스터입니다. 1968년에도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 결핵 예방 강조 주간을 두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포스터는 서울대학교 병원 의학박물관에 있습니다. 결핵이란 결핵균이라는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발병하는 만성 전염성 질병입니다. 결핵균은 한 번 감염되면 사람 몸의 일부 균이 잠복 상태로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질 경우에 활동하여 결핵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결핵에 감염되면 일평생에 걸쳐 약 10%가 환자로 진행되며 그 중에서 절반은 감염된 후 2년 이내에 결핵이 발병하게 됩니다. 결핵이 발병했을 때 치료를 하지 않으면 5년 이내에 50% 이상이 사망할 수 있는 치명적 질환이지만 꾸준하고 올바른 치료와 검사를 받는다면 약물 치료로 완치할 수 있습니다. 처음 치료하는 경우에는 6개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핵은 폐에서만 발병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결핵은 대부분 폐에서 발병하지만 우리 몸 어디에서나 발병할 수 있습니다. 결핵이 림프절에서 발병하면 림프절 결핵, 척추에서 발병하면 척추결핵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폐 이외에 발병하는 결핵을 폐외결핵이라고 합니다. 결핵균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미경으로 결핵균을 관찰하면 결핵균은 가늘고 긴 막대 모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균에 비해 증식 속도가 느리며 열과 햇빛에 약하고 산소가 있어야 살 수 있는 호기성 균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이 1위입니다. 결핵이라는 질병에 관해서는 후진국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염병 중 사망자 수도 1위입니다. 매년 2,200여 명이 사망하고 전 인구의 30%가량이 이미 결핵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감염률이 높습니다.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사스나 메르스보다 월등히 사망자 수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결핵 현황을 보면 경제 의료 수준에 비해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이 가까운 일본, 미국,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아서 그림이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망자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한국전쟁과 1960년대에 우리나라가 가난했기 때문에 결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일본에 비해 4배 이상, 미국에 비해 25배 이상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결핵 환자 신고수를 보면 3만 6천여 명이 되고 신환자가 2만 8,161명으로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장년층 연령 이상에서 환자가 많으며 여성보다 남성에서 환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결핵은 어떻게 감염될까요? 결핵균은 공기를 통해 감염이 되며, 즉 재채기, 기침, 말하기, 노래를 하면 결핵균이 포함된 미세한 가래방울로 공기 중으로 배출이 되는 결핵균이 주위 사람들이 숨을 들이마실 때 기도를 통하여 폐로 들어가면서 발생합니다. 공기 중으로 나온 결핵균의 대부분은 바로 사멸되지만 일부는 수시간 생존해서 다른 사람의 폐 속으로 들어가서 감염을 일으킵니다. 결핵균의 전염성은 환자의 균 배출량에 따라 다릅니다. 객담 현미경 검사를 도말검사라고 하는데 도말검사에서 양성이면 체내에 균이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도말 양성이면서 기침을 많이 하는 환자가 균 배출량이 많아 가장 전염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객담 검사에서 균이 발견되지 않고 기침도 하지 않는 환자라면 균 배출량이 적어 전염성이 떨어집니다. 치료하지 않은 결핵 환자가 있는 경우 햇빛도 잘 안 들어오고 외부 공기와 순환이 잘 안 되는 실내에서는 더욱더 위험합니다. 잠수함이 대표적인데요. 한번 잠수하면 외부 공기와 순환이 안 되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시는 사진에 잠수한 사례를 보면 한 명의 승무원이 결핵으로 발생되었는데 308명 중 139명이 잠복결핵 감염이 되고
7명의 결핵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비행기도 위험하겠죠? 지금은 공기를 필터하여 순환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집단시설은 환기 및 일광 노출에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결핵은 가까운 주변 사람이 감염될 위험이 큽니다. 빨간 십자 표시가 결핵 환자를 나타내며 동그라미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을 의미하며 파란색 동그라미는 결핵 감염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원을 가족이라고 한다면 가족은 10명 중 3명이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원을 보시면 접촉을 많이 하는 사람, 직장 동료, 동호회 모임 등의 경우에는 감염 위험이 떨어져서 20명 중 3명이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원의 바깥쪽은 어쩌다가 접촉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의 경우에도 간혹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1년에 대략 10명 정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림처럼 피부 접촉이나 음식을 같이 먹는다거나 환자가 사용하는 물건, 예를 들면 침구류, 책, 옷, 수건 등을 통해 전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사용했던 식기류, 수건 등을 따로 소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폐외 결핵 환자도 전염성이 없으며 전염성이 높은 환자라도 약물 치료를 잘 받으면 2주 이내에 전염성이 거의 없어집니다. 결핵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기침 가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결핵을 의심합니다. 그 외 증상으로는 체중 감소, 피로감, 식욕 부진, 미열, 흉부 통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핵 발병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우연히 건강검진에서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될 때와 미열, 피로감, 체중 감소, 호흡곤란, 흉통, 객혈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 그리고 가족이 결핵 환자로 진단받았을 때와 전염성 결핵 환자와 같이 지낸 시간이 많을 때, 건강검진에서 결핵이 의심스럽다고 할 때는 결핵 검사를 꼭 받아보아야 합니다. 결핵이 의심되면 먼저 흉부 X선 검사를 하여 결핵 소견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의심이 되면 객단 검사 등 결핵을 확진하기 위한 추가 검사를 실시합니다. 보시는 것은 흉부 방사선 사진입니다. 왼쪽의 건강한 폐와 오른쪽 결핵에 걸린 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정상인의 폐이고 오른쪽은 결핵이 심하게 진행된 폐로 양쪽 폐의 대부분이 결핵 병변으로 하얀 얼룩같이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핵이 뒤늦게 발견되어 심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를 많이 시킬 뿐만 아니라 치료된 후에도 폐 조직의 손상으로 호흡곤란 등의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X선 사진에서 결핵이 의심이 되면 결핵을 확진하기 위해 객단 검사를 2, 3회 실시합니다. 객단 검사는 현미경으로 보는 도말 검사, 균을 자라게 하는 배양 검사, 분자 생물학적 검사 등으로 결핵균을 찾아냅니다. 주의할 점은 가래를 잘못 뱉어내거나 결핵 초기에는 객단 검사에서 균이 안 나타나기도 하므로 균이 없다고 해서 결핵균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현미경에서 붉은색의 막대 모양의 결핵균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배양 검사는 2에서 8주간 배양하여 결핵균이 증식하는 것을 관찰합니다. 결핵은 결핵균이라는 살균에 의해서 발병하기 때문에 치료는 결핵균을 제거할 수 있는 항결핵제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처음 결핵에 걸렸을 때는 4종류의 항결핵제를 2개월간 복용하고 그 후 4개월은 2-3종류의 항결핵제를 복용하여 총 6개월간 복용해야 완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치료에 실패하여 1차 항결핵제가 안 될 때에는 다제네성 결핵이라고 하는데 치료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때 복용하는 2차 항결핵제는 5종류 이상의 항결핵제로 보통 2년 정도 치료해야 합니다. 2차 항결핵제는 부작용이 심하여 복용하기가 쉽지 않고
근육 주사도 수개월간 맞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결핵 환자를 산정특례 등록으로 보험급여 본인 부담금은 100% 지원합니다. 치료 실패하여 다전해성 결핵으로 진행되지 않으려면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의사의 정확한 처방하에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기간 동안 매일 꼬박꼬박 약을 잊지 말고 복용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복용하면 치료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완치된 후에도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거의 없게 됩니다. 치료 실패하는 경우를 보면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거나 중단한 경우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병원과 보건소에서는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가 완치될 때까지 결핵 상담과 교육, 복약 관리를 해줍니다. 결핵이 무서운 이유는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불규칙한 약 복용은 증상을 악화시키고 약제내성균을 발생시킵니다. 약제내성 치료는 초치료 약보다 부작용이 심하고 약효는 떨어져서 처음 치료할 때보다 더욱 힘들어집니다. 약제내성 치료 중에도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할 경우 더 강한 약제내성을 발생시키고 그 결과 선택할 수 있는 약제가 적어져 난치성 결핵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결핵은 공기 중으로 전염된다고 하였죠? 그러면 치료받는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전염을 시킬까요? 간혹 오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물 치료 후 체내 결핵균은 급격히 사멸됩니다. 결핵약을 2번만 복용하더라도 균수가 20분의 1로 감소하며 2주 정도가 지나면 전염성은 거의 사라집니다. 따라서 주변 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하고 있으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치료를 하는 것은 소수의 생균이 활동하기 때문이며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결핵은 공기 중으로 전파되므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생활하는 곳에서 한 사람이 결핵 발병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를 시켜서 학교, 직장, 병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에서 결핵 집단 발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학교, 군부대,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의 결핵 발생이 최근 3년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시설에서 발생한 결핵 건수는 2013년 3,260여 건에서 지난해 7,250건으로 2년 만에 2.22배로 늘었습니다. 장소 분류별로 보면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이 1,22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육시설과 학교, 복지시설 그리고 군부대, 경찰이 뒤를 이었습니다. 집단시설에서의 결핵 발생은 환자뿐만 아니라 잠복 결핵자 수 또한 늘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2016년과 2017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하여 접촉자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추가 환자와 잠복결핵 감염자를 찾아내서 결핵 치료와 잠복결핵 감염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학교에서의 결핵 환자 발생이 조금씩 줄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결핵 예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핵 예방법은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결핵 예방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종사자 교직원에게 결핵 검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핵 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결핵 검진 등의 주기 및 실시 방법은 결핵 검진은 매년 실시. 이 경우 신규 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 검진은 신규 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 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하여야 합니다. 결핵 예방법 제11조 2 준수사항은 제1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종사자 결핵 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4조의 2 준수사항에 대하여 읽어보겠습니다. 1항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1조의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호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사례조사 또는 역학조사. 2호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 감염검진. 3호 법 제13조에 따른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4호 그 밖에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항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종사자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의 작성, 비치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결핵예방법 제13조 업무 종사자의 일시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염성 결핵 환자에 대하여 적개겁이나 그 밖의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염성 소실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정지하거나 금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라는 내용과 더불어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 결핵 환자에 대하여 결핵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5조 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염성 결핵 환자의 업무의 종사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금지되는 업무는 영유아 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육교직원과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업무 및 그 보조 업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치는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합니다. 시설장은 가와 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결핵 환자 발생 및 발견 통보를 작성하여 시설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 직원의 건강검진 결과 또는 집단시설 구성원이 결핵 환자나 결핵 의심자로 통보받았을 때 나, 결핵으로 진단받거나 또는 치료 중인 소속원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집단시설에서의 결핵역학 조사 목적은 시설 내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결핵 환자와 접촉자에 대한 결핵역학 조사를 신속히 실시하여 추가 결핵 환자 및 잠복 결핵 감염자를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결핵 환자 치료와 추가 결핵 환자 발견을 통해 결핵 전파를 차단하고 잠복 결핵 감염 치료를 통한 결핵 발병을 예방합니다. 학교에서 결핵 환자 발생 시 학교장은 관할 보건소에 결핵 환자 발생을 신고합니다. 신고받은 관할 보건소는 환자 발생 학교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시행 후 결핵 및 잠복 결핵 감염 검사를 시행합니다.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잠복 결핵 감염에 대한 치료 설명회를 개최 후 치료를 시작합니다. 결핵 역학조사 시 시설의 역할은 결핵예방법 제19조에 따라 보건당국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역학조사 해당 범위의 소속원의 명단을 현장 조사 후 3일 이내 보건소에 제공합니다. 접촉자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접촉자 조사 설문지 및 안내문을 배부하며 지속적인 보건교육 및 상담을 시행합니다. 잠복결핵 감염자 복약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건소 등과 협조하여 잠복결핵 감염자를 치료합니다. 결핵균에 감염이 되더라도 모두가 발병하는 것은 아니며 일평생에 걸쳐 약 10% 정도에서 환자로 진행이 됩니다.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는데 특히 5세 미만 소아가 감염되면 발병 위험이 크며 중증 결핵으로 진행될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20세 전후에서도 발병 위험이 증가하는 반면 반대로 초등학생들은 감염되더라도 발병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교 결핵 발생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6월 4주간의 장기침 증상으로 시행한 흉부 X선 검사에서 결핵 의심으로 객단 검사를 시행하였고 도말 음성, 배양 양성으로 폐결핵 진단을 받았습니다. 환자는 고등학교 교사로 1학년 전체의 수업을 담당했으며
세계 동아리의 지도교사로 활동하였습니다. 교직원 25명과 학생 255명을 대상으로 접촉자 검사를 시행하여 활동성 결핵 환자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12명의 잠복결핵 감염으로 확인되어 잠복결핵 감염 치료를 하였습니다. 결핵 발병 여부를 추적 관찰하기 위하여 3개월 후 추구 흉부 X선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추가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역학조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에서 실시합니다. 지금부터는 잠복결핵 감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잠복결핵 감염이란 결핵균에 감염되었지만 발병하지 않은 건강한 상태로 잠자고 있는 결핵균을 몸속에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잠복결핵 감염은 신체적으로는 건강한 상태입니다. 잠복결핵 감염은 흉부 X선에서는 정상이나 결핵균에 대한 면역반응 검사에서는 양성인 상태를 말합니다. 잠복결핵 감염 상태에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결핵으로 발병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결핵인 듯 결핵 아닌 결핵 같은 잠복결핵이라는 홍보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복결핵 감염과 활동성 결핵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왼쪽의 그림에는 잠자고 있는 결핵균을 보실 수 있고 오른쪽 그림에서는 활동하는 결핵균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잠복결핵 감염은 몸속에 잠자고 있는 결핵균이 있고 증상이 없으며 타인에게 균을 전파시키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잠복결핵 감염인 중 10%가 환자로 진행되며 나머지는 잠복감염 상태를 유지합니다. 활동성 폐결핵은 몸속에 활동하고 있는 결핵균이 있고 결핵 증상이 나타나며 타인에게 균을 전파시킵니다. 반드시 6개월 이상 약물 치료가 필요하며 치유 후 다시 잠복감염 상태가 유지됩니다. 잠복결핵 감염은 어떻게 진단할까요? 잠복결핵 감염을 진단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투베르쿨린 피부 반응 검사는 시약을 피내에 주사하고 48에서 72시간 사이에 피부 위로 융기되는 크기를 측정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합니다. 인터페론 감마 분비 검사는 혈액을 뽑아서 실험실에서 결핵균의 면역 반응을 나타내는 세포로부터 분비되는 인터페론 감마 양을 측정해서 진단합니다. 잠복결핵 감염은 치료를 통하여 결핵 발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잠복결핵 감염 치료는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피신이라는 두 가지 약제를 같이 3개월 복용하거나 리팜피신 한 가지 약제를 4개월 복용하거나 이소니아지드 한 가지 약제를 9개월 복용하는 것입니다. 잠복결핵 감염 치료는 치료하지 않은 사람과 비교를 하였을 때 치료한 경우 발병 예방 효과는 60%에서 90%입니다. 국제 항결핵 연맹에서는 규칙적으로 복용을 완료하면 예방 효과가 90%에 달한다고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라서는 예방 효과가 30%에서 40%에 불과하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제대로 약을 복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흡연은 결핵 발병 및 재발의 위험도를 높입니다. 간접 흡연 또한 영향을 미칩니다. 기침 예절에 관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시겠어요? 눈치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올바른 기침 예절 실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기침할 땐 손이 아닌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옷소매 위쪽으로 가리고 합니다. 손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기침 예절을 지켜주세요. 외출 후에 올바른 손 씻기를 잘하면 감기, 독감 등 여러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손 씻기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의 시작은 손 씻기입니다. 손 씻기 6단계 방법. 1단계.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주세요. 2단계.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주세요. 3단계.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주세요. 4단계.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질러 주세요. 5단계.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며 문질러 주세요. 6단계.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하세요. 감염병 예방은 내 손으로. 올바른 손 씻기. 질병관리본부. 결핵균의 공기 전파를 막는 방법으로 기침 예절 외에 실내 공기를 잘 환기해주는 것입니다. 환기를 잘 해주는 것으로도 호흡기 감염병과 결핵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결핵균은 햇빛에 약하니 창문을 열고 햇빛이 잘 들어오도록 하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결핵뿐만 아니라 많은 호흡기 감염병도 마스크를 잘 착용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핵은 누구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기침이 2주 이상 가면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결핵은 치료를 하면 전염성은 곧 소실됩니다. 기침을 할 때는 기침 예절을 지키세요. 결핵 검사와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통하여 결핵으로부터 학생 및 교사들을 지켜주세요. 잠복결핵 감염 양성이라도 건강한 사람입니다. 잠복결핵 감염 치료를 하면 결핵 발병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으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결핵은 공기를 통해 전염된다? 네, 맞습니다. 결핵 환자가 사용한 식기류는 소독해야 한다? 아닙니다. 결핵 환자가 사용한 물건으로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결핵의 증상에는 기침, 가래, 체중 감소가 있다? 네, 맞습니다. 결핵은 치료 끝날 때까지 전염성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핵약을 철저히 복용하면 전염성은 없어집니다. 잠복결핵 감염자는 격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잠복결핵 감염은 전염되지 않습니다. 잠복결핵 감염자는 치료가 필요 없다? 아닙니다. 잠복결핵 감염자의 경우 잠복결핵 감염 치료를 통하여 결핵 발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을 설명하면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노는 사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결핵을 앓는 아이들입니다. 1940년대 결핵약이 없었을 때는 치료를 위해 바닷가에서 햇빛과 맑은 공기를 쐬는 치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결핵 퇴치에 모두 단결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더 이상 결핵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